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기업은행 소개와 그리고 본점 채용, 그리고 홍콩 지점 소개, 그리고 홍콩 지점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채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언제 채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둘째가 어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느냐.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일 텐데요. 거기서도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첫째가 이제 내가 얼마나 잘 서치를 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잡이 나올 때 얼마나 잘 지원을 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일 텐데, 이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잡에서 저희가 레주메를 냈을 때 면접을 좀 필기시험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오늘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리는 말미에 그 부분에 대한 팁을 제가 한국에서 본점에서 채용했을 때와 여기서 채용했을 때의 어떤 경험을 좀 살려서 좀 지원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은행 소개입니다. 저희 설립 목적은 저희도 이제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행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은행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의 61.9%를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용등급도 무디스나 피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사라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의 역사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역사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역량과 노하우, 그리고 지원 금액을 보유한 중소기업 금융 선도은행이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도 항상 중소기업을 먼저 생각해왔습니다. 오른쪽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금액에 보면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 2019년 1월에 150조를 넘었고요. 중소기업 지원 규모만 보더라도 과거 어려울 때 IMF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독보적인 어떤 지원 금액으로 우리 중소기업,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에 또 글로벌로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다른 KB 하나은행이라든가 이런 시중은행들보다는 좀 아직까지는 채널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을 인수해서 법인 설립 준비를 하고 있고, 러시아라든가 일단 동유럽 쪽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진출을 해서 국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돕고, 또 이제 우리가 현지에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은행 그러면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은행이고, 또한 문화 콘텐츠 금융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 같은 경우는 기술금융 전담 조직이 있고요. 그 자체적인 기술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권 최고의 기술금융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저 4개 중에 최소한 하나는 봤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작년 7월에 여기 홍콩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때 마침 신과 함께 2탄이 이제 홍콩 영화관에서 이제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이 해외에서 보는 이 한국 영화에 대한 감동이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영화들도 저희 기업은행이 함께 투자하고 함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은행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제 국내 본점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급하게 한국에서 DHL로 저희 2019년 상반기 채용 공고 브로셔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비행기를 타고 온 귀한 거고요. 여러분들 드리기 위해서 커다란 하트도 같이 포함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상담하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9년 상반기 채용 공고는 아쉽게 3월 15일까지로 마감이 됐습니다. 총 220명을 채용을 할 계획이고, 현재 필기시험을 거쳐서 5월 초에 이제 저희 역량 면접을 진행을 할 텐데요. 하지만 제가 본점에 물어본 결과 하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전형으로 채용을 진행을 할 거라고 하니 잘 들어두시면 하반기 채용에 지원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분야에 저희가 별도로 전형을 두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라든가 공학, IT, 그리고 디지털 관련 전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 이슈가 되는 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와 함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금융 부분과 디지털 금융 부분 중에서 본인이 어떤 곳에 더 적성이 맞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은 저희 기본적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라고 하죠. 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
900개 정도의 직무에 대해서 직무를 설명을 하고 거기 직무에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NCS를 기반으로 한 4단계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서 IBK의 인재상,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NCS라는 게 이제 홍콩에서는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제 예전에 채용 관련 업무를 하면서 NCS를 보면 우리가 이 한국에서 그리고 또 글로벌하게 각 직무별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있다면 한번 들어가셔서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시는 것도 취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는 ncs.or.pr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부합하는 4단계 전형으로 서류, 필기, 역량 면접, 임원 면접 그 4가지를 통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은 NCS 기반 입사 지원서로 이제 은행 직무 관련 내용들을 쓰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희 서류 전형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자들에게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류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거나 전혀 은행에 맞지 않는 내용을 쓴다라고 한다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말 본인의 역량, 본인이 원하는 내용, 본인이 능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기재를 했으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NCS 기반으로 이제 직업 기초 능력, 그 직무 수행 능력을 통해서 이제 120분간 100문항을 응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피드도 중요하겠지만 직무 수행 능력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연습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시중에 NCS 관련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관련된 샘플 문제들도 좀 같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학습을 해보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량 면접은 아까 이제 다른 은행에서 말씀하셨던 실무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1박 2일을 학습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 저희가 새로 만든 저희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내려다보이는 연수원에서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치열하게 면접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면접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 토론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협상 면접이라든가 이런 약 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자가 보유한 직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은 여러분이 처음에 쓰셨던 서류 전형 때 쓰셨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IBK의 이미지 및 열정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 전형을 최소화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서류 전형을 거기서 입사 지원을 잘 써야지 최종적으로 임원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걸 좀 더 잘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홍콩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홍콩지점에서는 시험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지점은 92년 사무소를 개설하고 2008년도에 이제 풀 라이센스를 취득을 마쳤고요. 그리고 현재 26명의 직원이 사무실 근처에 있습니다. 투 퍼시픽 플레이스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국 직원, 한국 직원이 5분이 계시고 현지 직원이 21분이 계십니다. 현지 직원 21분 중에 한국인, 한국 유학생에서 이제 취업을 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교민들 중에서 5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지점은 4개의 영업부서와 2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외화 유가증권이라든가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이 마크를 보시면 이제 현재 저희 지점 중에서 어떤 분야의 한국인 현지 직원이 근무하고 계신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학생 분들이나 이런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투자도 외화증권이라든가 외화대출 등 이제 IB 쪽 관련 자산도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제 성과와 목표는 일단 현지 수익 기반을 좀 확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홍콩 정부와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수익 기반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리고 IB 관련된 투자도 확대를 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성과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걸 목표로 담고 있습니다. 채용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는 이제 뭐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실질적인 국제금융 관련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금융, 자금운용, 그리고 외환 등 전문적인 직무를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채용이 최근에 끝나서 더 이상의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선호도가 좀 잦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주로 유학생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그리고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이제 기업금융이라든가 자금운용 부분 그리고 외환 쪽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채용 실적을 보면 저희 총 5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바로 안에 있는 기업금융 1명 그리고 외환 쪽 1명은 이제 유학생, 한국인 직원분들을 채용한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크게 이제 채용 공고를 통해서 이제 서류 심사, 면접 전형, 그리고 면접 후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면접은 일반적으로 한 번 또는 2번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책임자들, 차장이나 팀장급에서 면접을 본 다음에 이 친구가 정말 더 이상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해라고 한다면 그 상태 그대로 채용이 확정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세컨드 라운드, 저희 지원장님을 포함해서 면접을 세컨드 라운드를 봐서 다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후에는 이제 연봉 협의 및 그리고 고용계약 체결 그리고 유학생들이나 이렇게 취업이 바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출근하실 건지 출근 시기도 함께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채용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KB 하나은행이나 다른 은행에서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팁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원 회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기업은행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면접을 봤을 때 유학생들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기업은행, 중소기업 금융을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그거는 은행 전체적인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홍콩 지점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아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직무에서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정확하게 아시고 지원하신다면 조금 더 잘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면접을 하기 전에 지원회사에 한번 방문해서 그냥 한번 인사도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에 가서 낯선 환경에서 보는 것보다 한번 가본 환경에서 면접을 본다면 더욱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겠죠. 먼저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교문신문이나 채용 사이트 꾸준히 방문해 보시고 어떤 잡 오프가 많이 있고 어떤 잡 오프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항상 준비된 자세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력서라, 제 레주메라 그러면 채용하기 직전에, 레주메를 내기 직전에 작성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겁니다. 하지만 미리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주메를 써보면 내가 이런 부분을 쓰기 위해서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쓸 수 있으면 이 이력서가 좀 더 빛나 보일 텐데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면접을 보기 전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면접을 볼 때 좀 더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그 이력서가 조금 더 빛나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관심도 표현해주면 좋겠죠. 회사에 대해 궁금한 거는 면접 장소에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면접 시간 엄수 그리고 매너 잘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참 한국에 있을 때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 부분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력서가 있다면 가장 좋은 이력서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력서 처음에 이름부터 쓰죠. 이름 쓰고 홍콩 같은 경우에 학교 쓰고 학점 쓰고 자격증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략한 교육 내용 어떤 것들을 들었고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러면 중간쯤까지 보면 이제 이름 쓰고 학교 쓰고 학점 쓰고 자격증 쓰겠죠. 그럼 여기까지 딱 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사에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할 것인가? 학교는 졸업할 때 다 됐어요. 근데 학점이 되게 낮습니다. 그럼 이걸 물어보겠죠. 학점이 왜 낮아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상경계를 나왔는데 한국에서 지원하는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궁금하겠죠. 왜 이렇게 은행까지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까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를 해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써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 쓰는 난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분히 얘기를 해주셔도 좋겠죠. 저는 학점이 낮은 대신에 세계 5개국을 돌아봤습니다. 그 5개국에서 인턴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점 대신에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써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차선은, 제가 생각하는 면접 준비의 차선은 이 이력서의 내용,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이 이력서에 쓴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좀 차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력서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을 잘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이 이력서에 면접관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써놓는 것도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원하는 질문을 받는 거죠. 이력서에서 이런 내용을 써놨더니 면접관들이 분명히 궁금해할 것 같아 라는 내용을 써놓으면 분명히 면접관들은 그것을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답변으로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답변을 잘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쓰실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궁금해할 것인지,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잘 써놓으시면, 함정을 파놓으시면 그게 바로 면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기업은행 소개와 채용 소개를 좀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시간이 끝나고 이렇게 상담이 되면 또 브로셔도 같이 나눠드리고 궁금한 부분도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